어느 집에서 작은 아들이 자신의 형을 때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형은 만취 상태였고 동생은 자폐이다. 사건을 맡은 명석과 영우는 의뢰인들을 만난다. 명석은 작은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 영우한테는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 영우를 본 준호는 일부러 기다려주고 같이 밥을 먹는다. 명석과 영우는 피의자인 작은 아들 김정훈의 등장에 긴장하고 덩치를 보고 놀란다. 사고 난 날에 대해 물어보지만 김정훈은 자해하고 영우는 혼란스럽다. 집에 가서 아빠에게 자폐인과 얘기하는 건 어떤지 물어보고 아빠는 세상에 단둘뿐인데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서 외롭다고 한다. 영우가 법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무언가를 좋아할 거라고 얘기해준다. 다음 날 김정훈을 다시 만나고 펭수의 인사와 노래로 관심을 끈다. 처음엔 반응이 없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영우는 김정훈에게 대답해야지 노래해주겠다고 설득한다. 죽는다, 하지마라는 말만 반복하는 김정훈. 영우는 혹시 형이 죽으려고 했냐고 물으면서 생각이 떠오르고 형은 만취 상태고 부검감정서에도 목에 흐릿한 자국이 있었다. 엄마는 그럴 일 없다며 기분 나빠하고 다른 질문도 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네뿐이다. 다음날 김정훈의 집으로 방문한 준호와 영우.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다가 책장 위에 노끈과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된다. 명석은 부모님을 불러 큰 아들이 작성한 다이어리를 공개하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자살 시도하는 형을 동생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걸 알려주지만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되려 영우에게 너도 똑같은 자폐면서 뭘 아냐고 화를 낸다. 영우는 집에서 해당 사건의 뉴스를 보면서 댓글을 보는데 자폐에 대해서 안 좋은 글뿐이다. 다음 날 직접 택시를 타고 한바다를 찾아온 김정훈.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러 왔고 재판에서 큰아들 자살 이야기를 꼭 말해야 하냐며 한바다에게 변호를 맡기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이전에 자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거를 미안하다며 사과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 측 검사가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 피고인 말고 또 있다며 영우를 저격하는데 판사도 계속 신문하라고 얘기한다. 증인석에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영우의 자폐를 언급하며 피의자에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게 아니냐며 따진다. 그 후 사무실에서 영우는 죽은 피해자의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직접 줄을 매달고 목을 넣으려는 순간 준호가 나타나 함께 엎어지게 되는데 등부터 떨어지는 이유를 알게 된다. 명석을 찾아와 부검감정서로 갈비뼈 22개 부러진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 형을 구하려다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아들이 자살 시도한 상황을 숨길 수 없는데 아버지는 정훈을 위해서 못할 게 없다며 진행해 달라고 한다. 단 영우 없이 재판해 달라고 한다. 명석은 영우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어필하지만 영우 역시 아버지 말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니라고 한다. 명석은 한 대표를 찾아가 부당하다며 회장님을 설득시켜달라고 하고 한 대표는 같은 팀이니 명석이 나가지 말고 장승준에게 맡긴다고 얘기한다. 법의관의 증언에 따라 형의 갈비뼈 골절은 낙하하면서 떨어진 흔적이고 판사의 모든 질문에 네라고만 대답하는 피의자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임이 인정된다. 재판이 끝나고 영우는 사직서를 준비하고 짐을 가지고 나간다. 끝.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